욕먹이 지나 실험실 동물들을 발전기, 야생동물을 발전기에 가었던지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인간이 발전 상태에서 보이는 행동이 어떤지도 탐구했고, 이는 냄새나는 티셔츠가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입력 정점 기간에 여성들이 갑자기 성관계를 수없이 갖고 싶어 관심을 보인다든지 하는 간단 명료한 결과는 아니었다. 가입력이 높을 때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욕망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꺼이 엇갈리는 수준의 증거만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자. 냄새나는 티셔츠 연구가 암시하듯이, 그리고 발전기와 지와 개가 전략적으로 특정한 짝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여성들은 그저 아무 남자를 흡족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여성들은 특정한 유형의 남성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잠재력을 지닌 파트너에게 이끌림과 동시에 다른 유형은 거부할 것이다. 주기성 가입력이 가장 높을 때 그들은 파트너의 특정한 자질을 추구할 것이며, 수태 기간 이후에는 아마도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공유하려는 연구 결과는 확실히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주기 전반에 걸쳐서 호르몬이 유발한 성적 행동의 변화는 매혹적이고도 복잡 미묘하여 내 연구 대부분의 핵심이다. 여성의 성적 행동은 잠재적인 후손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 교정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왜 발정 징후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지인하였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인간들은 특히 섹스와 짝짓기에 관한 우리가 동물과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를 인정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특히 번식 이외의 이유로 가임 단계가 아닐 때에도 성관계를 하려는 욕망과 능력을 뚜렷하게 소유함으로써 독특한 인간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훨씬 덜 절제된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동물계에 구성된 대부분과는 동떨어진 변형된 우애를 선택했다. 이것은 호르몬이 일으킨 성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보게 되겠지만 점점 커진 인간의 두뇌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보살피는 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었기에 그렇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던 도마뱀. 다양함은 좋은 것이지만 진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항상 그런 식은 아니었다. 거의 5억 년 전 앙크가 수컷 척추 동물들은 생식기를 중심으로 서로 갈라져서 각각 고유한 유형의 에스트로겐과 그에 상응하는 호르몬 수용체를 개발했다. 결국 호르몬과 수용체는 남성과 여성의 뇌와 몸에 다르게 기능하도록 진화했다. 여성의 경우에 에스트로겐은 남자의 성숙을 촉발하고 번식이 용이하도록 성적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아메리카 독도마뱀부터 생쥐, 침팬지,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척추 동물은 행동 변화를 보이는 발정 현상과 에스트로겐 수치 변화를 동반하는 성생활 변화를 공동적으로 갖는다.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유전적인 관계와 장관 연대에 걸쳐서 특히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지를 나타내는 진화계통의 가지들은 발정 현상을 포함해서 종 사이에 서로 공동되는 특징의 원점이 어딘지 주요 단서를 제공한다. 개통수를 보면 아주 오래된 이 호르몬 춤이 도마뱀과 포유동물이 갈라지기 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당공류, 유대류, 태반, 포유동물, 거북, 약 4년 전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성별 이형성을 띠게 되었고, 이것이 발정 현상의 기원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원시적인 난생 포유동물인 단공류 동물로부터 경걸요리까지 최상위 종들은 발정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여기는 공룡도 포함이 된다. 물론 각 가지의 끝에는 더 많은 종 분화가 이루어졌다. 인류가 속한 호모 속은 태반을 지닌 모든 동물들과 함께 폭넓은 군집을 이룬다.
우리는 깜짝 놀랄 만큼 달라 보이는 생물로부터 진화했다. 에스트로겐의 통제를 받는 암컷 의료들의 에스트로겐 소형체가 서로과는 다르게 작용하며 독특한 암컷만의 번식 유형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최초로 여성형 존재였던 의류 조상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러자면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가 같은 제목의 고전에도 너무나 적절히 설명했듯이 욕망의 진화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 인간의 번식 주기가 천만에 걸친 변화 지점과 그것들이 특히 여성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교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인간의 성적 행동에 관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인간의 발전 현상에 대한 가장 뚜렷한 설명은 조상 여성에게 미래를 누리고 살 후손들을 남기는 것과 아무 흔적 없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뭔가를 추적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뭔가는 정자였다. 그러나 발전 현상 동안의 유일한 추동력이 난자를 수정시키기 위한 건강한 정자를 아무 남성에게나 얻으려는 보편적인 성격의 사냥이었다면 번식을 위한 짝짓기 측면에서 여성들이 발휘하는 재량권이 철저하게 없었다면 유전학적으로나 그 이외의 시각에서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잠시 생각해보자. 진화 생물학자 드리버스가 제시한 양력투자 이론을 고려할 때 특히 거치기에 달려드는 여성 시나리오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별 중에서 번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쪽은 더 까다롭게 짝을 선택한다. 더욱이 짝짓기 측면에서도 여성들은 모든 일을 도맡아야 하는 진화론적인 이유가 없다. 정제를 얻기 위해서 여성이 이판사판 달려든다는 가설이 틀린 이유는 또 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발전 현상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초기 연구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다. 티셔츠 실험과 다른 초기 연구 이후에 수십 년간 우리는 여성들의 가임력이 정점일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남성들의 영을 포함해서 여성들의 성적 행동이 초기 전발에 걸쳐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연구가 많아졌음을 목격했다. 오로지 근육남들만 선택되었다면 비록 가장 두꺼운 팔뚝을 자랑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펴볼 다른 분야에서 그런 신체적인 결점을 보완한 후보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남성들의 길가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섹시한 남자가 적어도 특정한 시기에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반면에 좋은 아빠 후보자들은 여성들이 언제나 필요로 하는 다른 자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착한 남자들이 왜 꼴찌인 것처럼 보이는 확인하기 전에 어째서 가임기 여성들이 애당초 섹시한 남자를 목표로 삼는지 알아보자. 나쁜 남자와 좋은 유전자.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줄 짝을 찾고 있는 배려한 여성을 상상해보자. 적극적이도 능력이 있는 수많은 남성들이 대기 중이지만 오로지 한 사람 우월한 남성만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는 공격적이고 자신만만하며 시끄럽고 약간 자기중심인데다가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신체적으로도 크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늑대나 새, 인류를 제외한 영향력을 거론하던 인류를 염두에 두었던 종을 막론하고 되풀이해서 반복되는 수컷 선택 행동 양식은 바로 이것. 가임기의 정점의 암컷은 우월한 수컷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판단일 뿐 공작의 꽁지짓기나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포효 및 하울링 혹은 바위처럼 단단한 복근을 뽐내는 것 이상의 조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 아무리 뺨에 풀려기는 플랜지가 크다고 해도 수컷 한 마리가 필연적으로 모든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 심리학자 갱스 테드와 생물학자 소닐의 획기적인 연구였던 냄새나는 티셔츠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가임력 절정기의 여성들이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을 때 좌우 대칭적인 외모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수한 표변을 선택함으로써 여성들 또한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유전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조상 여성들에게는 자식의 생존력과 생존을 포함해 짝 선택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배우자 선택의 우월한 유전자 이론이다. 임신이 가능할 때 암컷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서 우세 행동과
특정한 신체적인 특징으로 드러나는 건강한 유전자와 관련된 자질을 갖춘 수컷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궁극적으로 암컷과 자손 둘 다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우월한 유전자 이론은 암컷이 왜 그토록 누구를 선택할지 까다롭게 굴도록 진화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전략적인 암컷의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강화한다. 그러나 인간의 발정 현상은 호르몬 주기 중에 배란일 이전부터 배란일을 포함해서 약 5에 불과한 짧은 기간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더욱이 가임기 정점기의 여성은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남자를 선호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녀가 욕망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쏜슬같이 지나가 버리는 가임기 안에 행동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자손 번식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모든 수컷들 가운데서 교과서적으로 우월한 유전자 보유자로서 자격을 갖춘 이는 극소수뿐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모든 수컷이 우월할 수는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영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월한 유전자의 단서는 조상대대로 엄청난 중요성을 지녔으며 인간 이외의 영장류를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은 여전히 가임적 고적이 동안에서 가장 체격이 크고 뛰어난 상대를 기본으로 해 짝선택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러나 호르몬 주기 내내 변화하는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 여성들은 결국 여러 동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발전기의 행동뿐 아니라 새로운 성적인 전력을 추가했다. 그것은 바로 장기적인 관계다. 짝결소 연장된 성생활을 통해 우리는 인간으로 방향을 틀었다. 10일 짝결석 마을이 필요하다. 임신기간 도중에 이후에도 조상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히 엄청났다. 임신, 출산, 수유, 양육,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다른 어린 자식들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영장류와 비교할 때도 더 내가 큰 인간 아이는 궁극적으로 가족 집단에서 독립에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급기와 스스로 먹기 같은 발달성의 주요 단계에 도달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침팬지는 4년 정도 지나면 전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그에 관해서 인간 아이는 오랜 세월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며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12세가 될 때까지는 스스로 먹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구해오지 못한다. 감자칩이나 할로윈 사탕은 논외이며 간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종이다. 인간은 고비용 뇌를 갖도록 진화했다. 복잡하고 크기가 크며 더 느리게 자라는 우리는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서 양질의 열량과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더 똑똑하지만 발달된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특수한 연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고대 인력에는 충분한 열량을 소비하고 흡수하거나 몸 안에 그 에너지를 비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 인간 이외의 영장류들은 회색 천장에 부딪히지만 인류는 발달을 계속했고 영양학적으로 밀도 높은 열량에 접근 가능했던 것도 그 원인의 일부였다. 인류는 궁극적으로 식량 공급에서 더 많은 열량과 영양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내면서 현저하게 우월한 위치를 선점했으며 그와 같은 두뇌의 식량은 우리가 회색 천장을 부수도록 도왔다. 최초로 도구를 이용해서 고기와 다른 식재료를 자르고 불을 이용해 영양가 밀도를 높여 쓸 요리법을 최초로 배운 사람이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 결코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질긴 동물 고기를 물어뜯는 대신에 우리는 두들기고 익혀서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딱딱한 껍데기나 두꺼운 껍질을 지닌 채소, 과일은 무시하고 그냥 먹는 대신에 잘라서 속살을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 문제만이 아니었으며 세계 최초의 가정요리사 덕분에 에너지 소비를 전용함으로써 적은 열량을 소모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물리적 에너지와 영양분, 시간을 들여서 내가 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느라 중대한 자원을 투자해야 했을 조상 여성의 경우에 혼자 양육해야 했다면 특히 어려웠을 것은 자명하다. 누군가 나서서 신변을 보호해주고 물자를 제공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모계 확대에 가족이
의존적인 아이들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밀접한 잠재적인 육아 도우미는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자 실현으로서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유전자 운명을 공유했다는 미덕으로 인해 모계 가족 집단의 그 누구보다도 자식들 육아를 돕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진화론적인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강한 경향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인간이 좀 더 인간다워지기 시작한 것이 이 지점이다. 발전기의 조상 여성들은 좋은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우월하고 뛰어난 남성들에게 이끌리기도 하고 그들을 유혹하기도 했지만 그 짧은 가임기를 벗어나면 장기적으로 자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을 투자할 남성들을 유혹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개발했다. 시간을 할애하고 보호를 제공하며 음식과 보금자리를 확보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줄 수 있는 남성 말이다. 연장된 성생활 짝결석 계속 유지되는 방법은 짝결석의 발달로 조상 여성들이 섹시하지만 항상 믿음직하지 않은 최고의 남성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더러운 차선의 남성을 선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자식들에게 기꺼이 투자할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발정, 현상, 행동 이외의 전략을 개발했다는 점은 시사해준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양육을 도와줄 어떤 수컷들은 일단 수가 너무 적었다. 더욱이 그들은 좀처럼 도움을 제시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은 주변에서 얼씬거리며 기꺼이 돌봄이라는 짐을 함께 떠맡겠다는 태도 때문이 아니라 우월한 유전자 때문에 짝으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좌우 대칭점 알바 아니라고 무시하면 시간, 보호, 식량, 기타 자원의 측면에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다른 남성들이 넘쳐났다. 덜 섹시하지만 안정적인 남성이 장기적으로 계속 곁에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여성들이 짧은 가임기 이외에도 배란 주기의 어느 시점이든 구애와 성관계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주도자로서 먼저 그런 행동을 이끌었다. 번식 이외로 섹스를 하는 것, 연장된 성생활은 보금자리에서 필요한 도움에 그 뿌리를 둔 현대적인 인간의 행동이다. 개나 고양이 같은 포유동물은 발정기간일 때는 교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랑우탄과 침팬지 같은 일부 영장류는 배란 주기 중에서 수태와 상관없는 단계에도 교미를 하며 보노보는 새끼 보노보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자진의 성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영장류가 번식과 상관없는 성관계를 하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일화는 친자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자식에 대한 수컷들의 공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 연장된 성생활의 이유는 짝결석과 얽혀있는 듯하다. 짝을 찾는 여성들은 두 가지의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여성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최상으로 결합된 드문 남성에게 이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결합 조건을 갖춘 남성을 만나지 못하는 다수의 여성들에게는 최고의 우두머리가 아닌 남성들이 점점 더 괜찮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연장된 성생활 일어나는 여성들이 비가임기를 포함해서 배란주기 내내 맨날 몇 주 몇 년을 따지지 않고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평생 동안에 성생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 여성들에게 발정현상이 없다고, 특히 고전적인 의미의 발정현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알다시피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장된 성생활로 발정현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리 그레브와 다른 학자들이 조정했듯이 발정현상이 보완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은 짝결석으로 짝을 이룬 남성이 둘의 관계와 자식들에게 투자하도록 이끄는 또 다른 방법이다. 섹스에 대한 여성의 수용 역시 남성의 입장에서 납득이 된다. 배란이 감춰져 알 수 없다면 중요한 번식의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번식을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짝결석 파트너와 누리는 연장된 성생활은 여성에게 또 다른 이득을 제공한다. 남성을 올 때 좋은 유전자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까지 감안해서 좀 더 세심한 짝을 고름으로써 여성이 둘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은 배란족이 내내 여성의 호흡을 호는 여성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변화한다. 즉 장기적인 짝인지 단기적인 파트너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이러한 조기 변화는 여성이 섹시남과 안정남의 최고 자질을 통합한 대상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은 내게 딱 맞는 그 사람은 마침내 나타났다.